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주차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게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어떤 요소들을 평가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강의 계획서 안에 어떤 내용을 이제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을 켜보면 이게 저희 강의 계획서예요.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일단 1주차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주차 넘어가고요. 2주차에 이제 개념 이제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스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성능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죠? 그거를 평가하는 거라서 모델링에서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주차랑 2주차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중간평가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할 거는 3주차부터 시작해서 7주차까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주차 같은 경우에는 계획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구조 모델링을 이제 했죠. 그래서 구조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로 들어갑니다. 건축 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축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는 나중에 과제로 평가를 합니다. 7주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만든 여러분들이 이제 개통도를 이제 작업을 해서 PDF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과제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하는 거는 순수하게 모델링 된 것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델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레빗 파일 안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것들이 들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구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이제 구조 도면을 작업한 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평가하는 항목을 보게 되면 기초를 모델링 했는지, 구조와 관련된 기둥, 벽, 바닥,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붕을 모델링 할 수도 있죠. 그럼 그 항목들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그게 벽 같은 경우에는 구조벽,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구조 기둥으로, 바닥도 구조 바닥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그 안에 속성 정보라고 하는 재료,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가 세팅되어 있는 정보가 없는 형태로 모델링 되어 있는 애들이 가끔 존재하는데 그거는 다 감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주차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내용을 반복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5주차 이제 건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마감, 그 다음에 복합 구조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하러 전화 받으러 갔다 온다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어버렸네. 자, 건축 BI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마감, 그 다음에 복합 구조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합 구조는 다른 그 구조 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합 벽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 벽체 안에 그게 복합 구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그 안에 내장재, 외장재, 구조, 그 다음에 뭐 단열재 이런 애들이 거기 안에 포함해서 모델링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그거를 누락했다 그러면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단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단을 만들어도 뭐 무방합니다. 평가할 때는 계단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모델링을 하면서 계단에 대한 그 예를 들면 난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형태로 만들었는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모델링 할 때 만들어지는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도면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변경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다 보면은 이제
층별로 다른 애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모델링을 해보면 나중에 단면을 확인을 하는데 그때 그게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 계단을 만들게 되면 층고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난간을 모델링 했을 때 난간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커튼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커튼홀이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만약에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커튼홀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커튼홀이 없게 되면은 그 항목은 이제 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건축 재료 생성 및 편집 요 내용이 이제 복합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 작업을 위한 모델링 기법. 이 모델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형태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그냥 네모 박스가 아니라 좀 더 특이한 형태의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는 모델에 따라서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좀 복잡한 형태가 들어가 있는 좀 어려운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웬만하면 가산점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 좀 복잡한 비정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 가지고 어려운 스킬을 좀 썼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반영해 가지고 추가 점수를 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없죠. 그냥 급기 배기 덕트를 모델링 잘 했는지, 그 다음에 급수 배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개통도 작성을 위한 모델링, 이건 개통도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앞에 같은 경우는 시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팅을 했는지를 평가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개통도 작업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링크를 불러가지고 이걸 확인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레빗 파일을 실제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작년 사례를 하나 보면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쉽겠죠. 자, 아이고. 자, 이걸 지금 보고 있죠? 요걸 보면서 설명을 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 모델, 그 다음에 구조 모델, 설비 모델 두 개가 환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죠? 위생과 관련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급기, 배기, 급수, 배수 모델링이 돼 있는지, 링크 방식으로 이게 합쳐져 있는지를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섹션 박스를 잘라서 보면 덕트가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배관 모델링이 돼 있는 게 보이고, 여기에 구조 모델링도 보이고, 건축 모델링으로 커튼홀이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천장 빼먹으면 안 되죠. 천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봅니다. 보면 여기는 간섭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모델링이 조금 약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에 구조체가 보가 지나가는데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모델링이 잘못된 거죠. 그럼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틀린 거까지 감점을 하진 않아요. 일단은 틀린 거를 감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틀렸다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학년 2학기 때인가요? 그때 통합설계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통합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BIM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분이 이제 그때 평가할 때는 이제 감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덕트가 천장에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죠. 이런 부분들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감점 요소들이 나중에 되는 거고, 우리 평가에서는 이거를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런 거 다 틀린 거죠. 그죠? 틀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도 샤프트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안 되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에서 뚫려야 되는데 지금 안 뚫려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틀린 건데 실제로는 틀린 모델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가할 때는 모델링을 했는지 이거를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를 보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감점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이 링크를 보면은 다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뒤로 돌려보면 계단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잘못돼 있죠? 이런 거 다 감점 요소가 됩니다. 잘못돼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링크 파일입니다. 링크 파일 말고 이제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평가를 할 때는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도 다 평가를 해요. 링크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건축 모델링, 구조 모델링 다 합니다. 첫 번째 구조 모델링부터 한번 볼까요? 구조 모델링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게 구조 모델링입니다. 구조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단 평가를 하죠. 이렇게 쭉 돌려봅니다. 보면은 바닥, 그 다음에 기둥, 밑에 기초까지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력벽이랑 이런 것들, 지붕이랑 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러면 모델링 자체에서는 감점 요소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됐고, 이제 재료를 찍어 봅니다. 찍어 보면은 재료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치수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확인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구조 재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료 설정도 제대로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거 눌러보면 바닥이 구조재로 되어 있죠. 이게 구조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이제 감점 요소가 됩니다. 이제 구조재로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기초 슬랍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감점 요소가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구조 모델링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층 평면도들을 봅니다. 구조 평면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감점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봅니다. 뷰 템플릿이 지금 없죠. 구조 템플릿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었습니다. 이거 감점입니다. 그 다음 시트 확인합니다. 그래서 시트에 제대로 잘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걸로 오케이 되는 겁니다. 일람표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람표는 안 넣어도 됩니다. 지난 평가할 땐 일람표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람표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각층 평면도와 여기 있는 3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투시도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걸로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일람표는 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조는 이제 평가가 이런 식으로 된 거고 됐고, 다른 것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건축 모델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구조 모델링이 링크 방식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는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조 모델링이 여기 링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삽입 들어가 보면 여기 링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구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제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 방식으로 제대로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꺼보면 이렇게 바뀌죠. 구조 모델이랑 건축 모델을 따로따로 모델링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링크와 관련된 점수는 이제 부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다르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다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찍어 보는 거예요, 이제. 찍어 보면 재료가 보자. 지금은 마감재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죠? 마감재로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거를 뭐 구조재나 이런 콘크리트 재료로 만약에 만들었으면 틀렸겠죠. 그죠? 마감재로 제대로 되어 있고, 여기 커튼얼 들어가 있고, 평면도에서 한번 볼까요?
벽체를 한번 찍어 볼게요. 벽체들이 여기 벽체가 있네요. 편집을 들어가 보면 마감재, 구조재, 그 다음에 마감재 해서 제대로 복합벽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계단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3D로 확인을 합니다. 섹션 박스를 잘라보면 난간이 안 돼 있죠. 이게 난간이 이렇게 해서 여기 붙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졌죠. 감점 됩니다. 여기도 아예 난간을 안 만들었네. 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외장재나 이런 것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천장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천장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오케이 받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도 만들었습니다. 천장과 바닥을 둘 다 만들었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문 달려있죠. 네, 제대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평가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룸을 또 넣는 것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파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뭐 기둥 같은 경우에도 구조 기둥 바깥쪽으로 외장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문이랑 이런 것들 제대로 되어 있죠.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커튼홀에 달려 있는 문입니다. 볼게요. 어느 쪽 문이지? 네, 여기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왜 선택이 안 돼? 아, 이게 하나가 통이구나. 이렇게 보면 커튼홀에 붙어 있는 문입니다. 그죠? 아, 이거는 벽에 붙어 있는 문인가? 이건 커튼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거네. 커튼홀에 붙어 있는 문이 어디 있지 싶은데 얘는 뭘로 만들었지? 그렇다면 한 5층 정도 가보면 있으려나? 지금 커튼홀에 문을 안 달았나? 아, 커튼홀에 문이 안 달려있네.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감점입니다. 커튼홀에 문이 여기 원래 달려 있었어야 돼요. 안 달려 있으니까 여기는 감점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 모델도 평가를 한다 라는 거고, 건축 모델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설비입니다. 설비. 배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배관을 보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건축 모델이랑 그 다음에 구조 모델이 둘 다 불러와져 있습니다. 불러와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설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러와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감점은 아니지만 잘못됐죠. 아까도 조금 잘못된 거 확인을 했는데 단면 상자를 또 보면 뒤쪽으로 보는 게 좋겠죠. 단면 상자. 단면 상자가 꺼져 있나? 단면 상자 안 꺼져 있네.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제대로 돼 있네. 여기 천장이 여기 붙어 있네요. 제대로 여기는 또 어떻게 모델링이 돼 있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배관들을 위로 뽑아 올렸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 상자를 꺼보면 직수 방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공간, 그러니까 물을 써야 되는 공간들,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들은 외부에서 수도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어딘가에 계량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는데 그건 일단 모델링 안 하고요. 우리가 직수관이 들어와서 우리 건물 안으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이게 직수관이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급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배수가 이렇게 해서 관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OK입니다. 제대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죠, 관들이. 지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도면을 줬어요. 설비 도면을 주고 그거를 보고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비 도면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설비 도면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게 뭐 맞았나 틀렸나까지 체크를 하진 않습니다. 모델링이 돼 있는 것만 체크를 하고 나중에 이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도면을 이제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가 샤프트죠. 샤프트로 지금 요런 데는 좀 약간 실수가 있었죠. 샤프트로 나가는 게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오케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차원 모델링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되면 오케이 시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관도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환기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트가 있는지 볼까요? 일단 3차원으로 만들어졌는지 시트 제대로 되어 있고요. 층별로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환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때 할 때는 환기를 내가 급기만 하고 배기는 따로 만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배기도 같이 만듭니다. 이게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급기하는 거랑 지금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이게 급기입니다. 흡기 같은 경우는 이게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보여줄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여기 시스템에 가보면 이거 시트라서 안 되지. 자, 여기 보면 공기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눌러보면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배기를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이런 관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평면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가 이쪽에는 이제 급수 배수를 위한 샤프트를 요 공간으로 썼고 여기가 덕트들이 다니는 샤프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오케이. 3D로 봤을 때 링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죠.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오케이. 뭐 평가하는 항목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돼 있는지 보는 거니까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여기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천장이 있을 때 천장에 이게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빼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죠. 담배 상자로 한번 볼까요? 왜 담배 상자가 아까도 그러네. 담배 상자 담배 상자 꺼놨네 이번엔.
자, 이렇게 해서 잘라보면 천장이 이게 천장인데 천장이 지금 안 맞났죠? 틀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들입니다. 보가 여기 있는데 보를 그냥 관통하게 그냥 만들어 버렸죠? 틀린 겁니다. 모델링 잘못했어요. 아마 감점을 했을 거예요, 이때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 위에 이제 환기하는 그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어쨌거나 이런 식의 모델링이 된다. 그래서 시트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죠? 3D도 제대로 만들어졌고, H백이랑 그 다음에 위생기구랑, 위생기구는 뭐 따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이제 확인이 됐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기랑 백이랑 얘 같은 경우에 거꾸로 잘못 만든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감점을 합니다. 잘못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것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다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미리 얘기합니다. 내가 기초나 기둥, 벽, 바닥 등을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제대로 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모델링을 할 때 구조 모델링을 건축 모델링에 불러와서 링크 방식으로 불러와서 그거를 깔고 모델링을 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갑자기 구조 모델링 없이 건축 모델링만 되어 있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없죠, 실제로도. 그죠? 제대로 돼 있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실내 마감, 내장재, 외장재, 천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단 커튼홀도 확인하고 재료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급기배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각각의 모델링에 대해서 링크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개통도를 만들었는지, 시트 작업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제 4개가 나왔고 여기에 추가로 이걸 다 합친 최종 링크 파일을 제출합니다. 그 링크 파일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링크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니까 총 5개의 모델링 파일을 제출하게 되죠. 파일을 열었는데 지금 우리가 레비 파일 열었을 때 제대로 링크가 다 걸려 있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게 제대로 안 걸려 있다, 뭐 링크가 몇 가지 링크가 깨져가지고 안 보이거나 아니면 파일이 누락돼 버려서 없다 이랬을 때 역시 감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챙겨가지고 잘 열리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파일을 나한테 제출하는 게 문제인데, 제출할 때 개별 파일로 하나하나 보내지 말고 이거를 압축 파일에 폴더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압축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링크가 안 깨지니까 폴더 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총 5개의 파일이 되겠죠. 그 5개의 파일이 폴더 안에 들어있고 그 폴더를 압축한 거를 저한테 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용량이 너무 큰 학생들이 있어요. 용량이 너무 커서 메일로 못 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지금 3학년 대표가 아마 윤진이 학생인 것 같은데, 진이 학생한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 도어에 원래 업로드해야 되는 날짜 있죠? 그 날짜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업로드를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혹시 파일 용량 때문에 안 될 경우에 그거를 따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고, 통일을 하자면 아예 통일을 할까요? 도어에 만약에 업로드가 여러분들은 한다고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윤진이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윤진이 학생이 그거를 다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학생들 거를 모아가지고 뭐 USB나 이런데 다 파일을 넣은 다음에 그 파일을 넣어놓은 USB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를 따로 복사한 다음에 USB는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날짜 같은 경우에는 도어에 업로드하는 날짜,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가르쳐 줄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본인이 당연히 하겠지, 그죠? 본인이 당연히 할 텐데 다른 친구가 한 거를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체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BIM은 참 속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작업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정직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델링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모델링을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예쁘냐 안 예쁘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직하게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그걸 체크하는 방법까지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중간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을 할 때 또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때 또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간 평가를 위한 방법, 모델링 방법과 평가 방법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